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위트레흐트 대 페이노르트. 자, 일단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와 그리고 스탱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에다와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로토모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결장 이슈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놀라운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에르디비시 내에서 호벤에 이어 리그 2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꾸준히 좀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측면에서의 파기력이 좋다 보니까 측면을 기점으로 골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좀 확실히 좀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의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가 더 좀 좋다 보니까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좀 파생되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좀 현재 좀 위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패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승이 없고,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았을 정도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었지만 그 후에 급격히 살아나면서 현재 10월에는 지금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추가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무려 홈 베피카 상대로 이제 2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큰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죠. 네. 그만큼 지금 위트레흐트뿐만 아니라 좀 페이노르트의 이제 모멘텀이랑 경기력도 많이 물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페이노르트와 더불어 이제 뭐 위트레흐트도 뭐 전진성이나 지금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치고 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다득점 약간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기만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매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페이노르트의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위트레흐트 상대로 4연승 중일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페이노르트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뭐 페이노르트만큼 위트레흐트의 분위기나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좀 전승을 좀 거두고 있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는 더욱더 지금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현재 지금 기세가 좋은 패라고 해도 홈 위트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패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포르투갈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승패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위트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위트 사이드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그래서 위트 프랜승 내지 안 그러면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오세르.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베식타시 상대로 홈에서 지며 긴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베식타시전에서 뭐 리옹이 거의 뭐 30개 좀 슈팅을 좀 때렸을 정도로 공격에서 압도하는 좀 모습을 보였지만 뭐 꼴찌나 이제 뭐 패치와 좀 더불어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잘 못 살리면서 득점을 못했고, 결국 이제 후반에 실점을 하면서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제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베이스타시한테 흐름이 넘어갔고, 그런 약간 좀 흐름을 전환시키지 못한 채 결국 패배한 그런 좀 직전 경기의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전패 중으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오세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이제 뭐 지난 시즌 뭐 2부 리그에서도 뭐 오세르가 이제 원정에서는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는데 그런 약간 좀 특성이 이번 시즌에서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오세르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하나 봤을 때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좀 전진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다만 근데 뭐 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은 반면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수비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더 뭐 이제 오세르가 더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리옹이 주중에 이제 뭐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어서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이 아닌 홈에서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는 지금 원정 오세르에 비해 우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옹 승 보는 경기. 네,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옹 승에 3.5 기준 오버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이제 베네치아. 자, 일단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국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 3명 결장.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조직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떨어져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계속해서 좀 거두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최근 뭐 로마 상대로 비기거나,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베로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리그 첫 승을 기록하게 된 좀 몬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몬차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다 보니까 침투에 좀 굉장히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만큼 좀 후방에서 좀 불안감이 큰 그런 현재 좀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몬차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베로나가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렸기 때문에 몬차가 득점 기회를 만들기 이제 훨씬 좀 수월했고, 그에 반해 뭐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베로나만큼 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직전 경기보다는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다소 좀 떨어질 우려는 있어 보여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베네치아의 지금 원정 수비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몬차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좀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밸런스나 경기력도 현재 이제 베네치아보다는 몬차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몬차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대승을 통해 이제 흐름을 좀 점차 지금 살릴 기미를 좀 보이는 반면,
그리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연패로 인해 여전히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흐름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문차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몬차 승쪽 보는 경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배당 대비했을 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몬차가 좀 이긴다고 좀 가정을 하면은 뭐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오바 배당이 뭐 2배가 좀 넘어간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배당 대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뉴캐슬.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제 풀백에서 지금 트리피어가 이제 결장 중이다. 네, 요 정도로만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 그런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왔지만 이제 뭐 콜팔머, 이제 카이세도, 그리고 구스토 등 이제 주축 선수들 다수를 소집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전 관리들을 좀 잘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좀 첼시의 체력적인 이슈는 좀 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에버튼,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연달아 무득점을 하며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넣은 골이 이제 2골일 정도로 이제 이전에 비해 좀 득점에서의 폭발력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이번 시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한 경기마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확실히 좀 공격이 이제 좀 많이 지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이제 토날리가 건강에 뛰는 거는 이제 호재라고 좀 볼 수는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중원도 더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첼시 중원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뉴캐슬의 좀 중원이 밀리는 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중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뭐 경기 운영 면에서도 이제 첼시와 좀 비교했을 때 뉴캐슬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좀 첼시가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약간 좀 빌드업 부분에서 약간 양팀의 좀 차이가 좀 큰 편이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 승에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리버풀.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웨데고르, 이제 살라바 등이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팀버와 이제 칼라피오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뭐 아스날 입장에서 호재인 게 사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좀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이야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카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거는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타, 알리송, 지금 키에사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전까지만 해도 4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지만 직전 경기 샤흐타르 상대로 좀 이기긴 했지만 뭐 홈에서 이제 1.4 승리밖에 못했을 정도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뭐 최근 뭐 리그 경기에서는 뭐 본머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도 좀 패배를 하는 등 최근 좀 경기들과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의 행보가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챔스 경기에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샤흐타르가 확실히 좀 챔스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좀 팀이었는데 그런 좀 샤흐타르 상대로
약간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못 보인 거는 굉장히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소 좀 별로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체급차까지 고려하면은 아스날이 좀 생각보다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아스날의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에 반해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현재 8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계속되는 좀 승리를 통해 현재 좀 당당히 리그 1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페이스에서도 좀 많이 좀 상반되어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최근 뭐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메이킹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더 이제 리버풀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 또한 이제 리버풀이 더 잘 잡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리버풀이 원정이라고 해도 더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이번 경기는 뭐 약간 좀 최근 양 팀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 고려하면은 오히려 리버풀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일단 뭐 현재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전력 누수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도 전보다 이제 안 좋거나 떨어진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아스날이 좀 홈이라고 해도 현재 지금 뭐 리버풀이 잡기는 많이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리버풀 트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이제 미들스브러. 자, 챔피언십 경기. 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골키퍼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미들스브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노리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홈 경기력이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 더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노리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세피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확 좀 안 좋아질 수 있었던 흐름을 어느 정도 지금 전환시킨 좀 미드즈브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중앙을 기점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좀 공격 루트가 비슷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고, 그게 좀 중원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중앙 싸움이 이제 좀 생각보다는 더 치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자, 만약에 이제 양 팀이 이제 홈 원정이 좀 바뀐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하면은 미들즈브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많았겠지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미들즈브러의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 노리치가 좀 더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좀 객관적으로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지금 현재 미드즈브러한테 크게 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충분히 요거는 뭐 노리치가 좋은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반해
노리치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이 이제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이런 양 팀의 좀 마무리 능력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골 결정력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 또한 홈 노리치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비록 좀 상대 전적에서는 미드즈브러가 노리치 상대로 4연승 중일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홈 노리치가 이런 상성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 있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노리치 시티 프랜스는 보는 0.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모나코. 자, 일단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결장. 자, 특히 지금 은돈멜레 그리고 이제 은다이시미에 등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그런 좀 니스고, 그리고 특히 좀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발로군과 이제 살리수가 결장 중인 그런 좀 모나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니스 같은 경우는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3일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헝가리 원정을 갔다 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페렌츠바로시 상대로도 이제 좀 지면서 다시 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직접 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니스가 좀 선발 라인업을 로테이션 위주로 구성하긴 했지만 이제 후반에 주전 선수들을 다수 좀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좀 주전 선수들 관리를 잘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좀 결과도 이제 좀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도 좀 잘 안 된 채 어느 정도 좀 실만 많은 그런 좀 니스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그런 저조한 원정 경기력이 이제 이번 시즌에는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리그 기준 지금 원정에서는 전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이전 시즌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나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이번 시즌의 이제 모나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이제 원정 성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원정 모나코가 오히려 더 좀 매서울 정도로 최근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원정이라 해도 모나코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모나코는 물론 이제 홈 니스 역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드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니스보다 이틀을 더 쉬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헝가리 원정을 갔다 온 니스에 비해 체력이나 이제 컨디션 면에서도 더 좀 좋을 것으로 봐요. 네.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많이 밀릴 수 있는 그런 좀 니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홈에서 뭐 니스가 아직까지 뭐 패가 없긴 하지만 그거를 좀 염두해도 이제 뭐 모나코에 비해 지금 니스의 흐름이나 경기력도 이제 많이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현재 이제 여건도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승. 안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시 오버. 아무튼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맨유. 그럼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웨스트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꼬마. 자, 이 경기는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꼬마 이제 햄무알부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이것도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크마르 대 고어헤드. 네, 이거는 저는 알크마르보다는 고어헤드 2프랜승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기 내지 2.5 기준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에 대한 해외 축구 분석은 네,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